안녕하세요, 카톡 에디터 조용규입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차를 한번 구매하면 폐차할 때까지 타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중간에 타던 차를 다시 팔고 그리고 다음 차로 기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차 살 때는 돈을 이만큼이나 줬는데 막상 이걸 다시 판매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중고라는 걸 감안해도 가격이 막 말도 안 되게 똥값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론 중고 제품의 특성상 감가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원리이긴 한데,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차는 그래도 가격 방어가 잘 되는데 어떤 차는 진짜 신차로 구입해서 내가 시트에 앉는 그 순간부터 감가가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차. 이렇게 차마다 감가 수준이 천차만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차를 사서 중고차로 되팔 때 특별히 시세가 더 떨어지는 차들의 특징이 뭔지, 감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포인트들을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내 차가 감가를 후드려 맞고 시세가 팍팍 떨어지는 이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배경은 바로 차종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차종이라고는 했지만 여기서도 감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디테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브랜드별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산차와 수입차를 놓고 봤을 때 수입차 브랜드가 더 크게 감가를 맞고요.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국산차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에 따라서 감가 폭이 크게 갈리는 편입니다. 당연히 브랜드로 봤을 때는 현대기아차가 가장 시세 방어가 좋고요. 일명 르쌍쉐라고 불리는 르노, KG, 쉐보레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랑 비교하면 감가폭이 확실히 좀 더 커요. 현대 소나타 LF 뉴라이즈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시세가 한 900만 원대에서 2,300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 중간값으로 따져봐도 한 1,000만 원 중후반대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죠. 반면에 올류 말리부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차량 시세도 1,300 정도까지밖에 안 해요. 물론 LF 소나타 뉴라이즈랑 올류 말리부 연식이 앞뒤로 1년씩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 중고 시세에서 이 둘이 보여주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현대기아 같은 인기 있는 국산차 브랜드가 가장 시세 유지가 잘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르노, 쉐보레, KG 같은 비인기 브랜드, 그리고 수입차 브랜드, 이 순서대로 가격 방어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 기준도 있지만 차종마다 그리고 차급마다 감가 방어율도 천차만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모델이 그래도 시세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스포츠 성향이나 비인기 차종 같은 경우는 이 감가폭이 좀 더 큰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정확히 같은 시기에 출시했던 아반떼 AD랑 더 뉴 벨로스터를 한번 비교해보면요, 중고 시세 가장 비싼 벨로스터가 제일 저렴한 아반떼 가격 구간이랑 완벽하게 겹쳐버리는 이런 좀 웃픈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차급, 이건 전통적으로 차량 중고 시세 형성에 가장 기본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차급이 작을수록 또 경제적인 차량일수록 거의 우주방어 수준의 감가율을 자랑하지만 대형차, 고급 세단, 사장님차 이런 차들일수록 1년, 2년 지날 때마다 진짜 몇 천만 원씩 가격이 훅훅 떨어집니다. 이거 특히 대표적인 차량이 레이죠. 레이는 정말 한 3년, 5년씩 지난 차들도 여전히 1,0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정도로 웬만해선 중고 시세가 잘 안 빠져요. 반면에 G90 같은 차들은 한 3년만 지나도 중고 시세가 벌써 막 4천만 원대까지 훅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쇼퍼 드리븐 성향의 고급 세단이나 대형차를 주로 타는 사람들을 딱 봐도 경제적 여유가 있고 어디 회사 대표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겠죠. 이런 소비자들이 과연 한두 푼이 아쉬워서 G90을 중고로 사겠냐는 거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 차를 판매할 때 차량의 색상도 이 중고 시세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이에요. 2020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 컬러 1위가 흰색, 2위가 회색, 3위가 검은색이 있는데요. 비율을 살펴보면 흰색이 31%, 회색이 21%, 검은색이 16%로 이 세 가지 색깔이 전체 차량의 70%에 육박합니다. 한마디로 지나다니는 차량 3대 중에 2대 이상이 모두 이 무채색 계열이라는 소리인데, 이 반면에 빨간색, 파란색, 녹색 같은 이런 유채색 계열은 한 자리 숫자 퍼센테이지로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유채색은 전통적으로 좀 부담스러워하고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조사한 2023년 자료를 보면요, 유채색 계열 중에서 그나마 파란색이 9% 비율로 좀 선방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무채색 계통을 선호하는 비율이 오히려 74%로 더 늘어나 버렸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색상도 중고 시세에 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인데요. 흰색, 회색, 검은색 순으로 중고 시세가 좋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유채색 계열은 무채색에 비해서 감가폭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도 중요한 요소예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풀옵션 차량이 차량 판매할 때 시세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꼭 풀옵션이 아니더라도 있으면 시세에 유리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콕 집어서 파노라마 선루프,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포함된 에이다스 기능, 이렇게 딱 3가지 옵션인데요. 사실 이 옵션들은 중고 시세도 시세지만 이 똑같은 차종이라도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판매 속도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건 뭐 한국인이 사랑하는 3대 옵션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차량의 제조사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도 중고
중고 시세가 확 갈려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3년에 6만 킬로까지가 모든 부분 다 보증이 되고 엔진과 변속기 같은 경우가 5년에 10만 킬로까지가 국룰이죠. 그런데 이 보증기간 마일리지가 끝나버린 중고차들은 아무래도 고장이 났을 때 큰 돈이 들어가는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중고 감가도 꽤 들어가는 편입니다. 한편 수입차는 이 보증기간이 각 브랜드마다 좀 상이하긴 한데요. 이 대부분 국산차보다는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벤츠나 BMW만 해도 기간이 3년이라서 확실히 더 짧고요. 그 외에도 지프나 포드, 혼다, 푸조, 랜드로버 같은 브랜드들도 이 기간 마일리지는 대부분 3년 안으로 끊어요. 그래서 중고 시장에 올라오는 수입차들을 보면요, 딱 이 보증기간 3년이 끝나자마자 귀신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반영된 중고 시세 결정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디젤입니다. 사실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디젤차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차량이지만 가솔린 엔진 차량보다 디젤 엔진 얹은 차량의 신차 가격이 더 비싸기도 한데, 그때 당시 뭐 전 세계적으로 디젤차 트렌드가 한창이었고요. 연비 효율도 좋다 보니까 중고 시장에서도 디젤차들 비교적 가격 방어가 잘 되고 판매도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환경 규제랑 친환경차 트렌드 때문에 상황이 반대가 됐어요. 이제 제조사에서도 디젤 파워트레인을 점점 없애는 그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같은 차량에 같은 옵션이라고 하더라도 가솔린보다 디젤차가 중고 가격 방어 측면에서 좀 더 불리해요. 뭐 예를 들면 현대 투싼 중고 시세를 볼게요. 이게 디젤 모델이 평균적으로 가솔린보다 100에서 200만 원 정도가 더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심지어 신차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가솔린보다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더 비쌌거든요. 이런 점까지 감안을 해보면 체감되는 시세는 확실히 디젤차가 가솔린보다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 차를 판매할 때 중고차 시세가 어디서 좀 떨어지고 어디서 그래도 가격 방어가 되는지를 정리해봤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사고 유무 이런 거는 너무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자동차 중고 시세라는 게 어느 것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세한 디테일부터 외부 환경까지 정말 다양한 요인이 개입하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게 체급 차이나 색상처럼 상당히 전통적인 요소도 있지만 디젤 파워트레인처럼 비교적 최근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내 차를 팔거나 아니면 구매할 때 이런 점들을 하나씩 다 고려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카통형 에디터 조윤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